요즘 저희 어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청력이 떨어지는 단순한 불편만 있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치매 발생 요인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청각이 치매와 그렇게 관련이 큰 걸까요? 귀는 공기의 진동을 고막으로 받아들여 주변 변화를 감지하는 아주 예민한 감각기관이에요. 특히 청각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노화와 함께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을 하죠. 나이가 들수록 난청이 있을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데 소리를 듣는 능력이 떨어지면 뇌의 인지 기능도 저하되기 시작해서 치매 위험이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청력이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네, 청력이 떨어지면 뇌의 청각 정보 처리 영역의 활동을 줄이게 되는데요. 이 활동이 떨어지면 뇌 영역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퇴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이로 인해서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청각 기능이 떨어지면 뇌가 기억이나 학습에 필요한 자원, 에너지를 소리 정보를 처리하는 데 쓰게 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서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청력에 문제가 있을수록 뇌의 부피가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뇌의 부피가 급격한 곳일수록 더 파랗게 나타납니다.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 척두엽 피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척두엽 피질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척두엽의 해마까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청력 문제가 기억과 학습, 감정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청력이 저하되면 사람을 만나 대화하기도 싫어지면서 삶이 더 위축되고, 아시다시피 인간관계의 폭과 깊이가 줄면 치매가 더 빨리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청력이 어느 정도로 나빠져야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나요? 청력은 기본적으로 10dB이 안 들릴 때마다 치매 위험성이 좀 상승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도 난청이 있을 경우 치매 위험이 2배, 중증이면 3배, 고도 난청이면 8배까지 이렇게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이건 청력이 손실될수록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도에 따른 치매 위험은 어떠냐? 그래프를 보시면 20dB까지는 치매 위험이 크게 없죠. 그런데 20dB부터는 위험이 정말 급격하게 뛰기 시작해요. 60dB로 가면 대략 4배, 80에서는 6배, 100dB에서는 거의 8배로 뛰죠. 대략 10dB 안 좋을 때마다 치매 위험이 30%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거꾸로 적용해보면 난청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하거나 난청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를 하면 치매 위험을 팍팍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20dB부터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예요? 데시벨표를 한번 볼까요? 속삭이는 말소리가 20에서 30dB 정도예요.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치매 위험군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부엌에서 나는 소리나 방문 닫는 소리가 안 들리면 꽤 심각해지는 거고요. 바깥에서의 소음이 안 들리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청력 손실이 진행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청력이 떨어지면 뇌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 이유는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뇌세포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쓰니까 점점 약해지고 퇴화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TMS, 경두계 자기자극술이라는 자기장 치료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망가진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은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TMS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치매나 브레인포그 같은 뇌 기능이 약화되는 건 확실히 예방하거나 좋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TMS는 자극 기억력이나 집중력, 인지 기능, 신경 활동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치료법이에요. 정형외과 결과를 보면 이렇게 환자분이 이제 뇌 기능이 파란색으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치료 이후에 파란색이 초록색으로 많이 변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병원 치료 말고 혼자서도 청력 손실을 예방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게 중요하죠. 청력 손실의 근본 원인은 스트레스나 고음이 아주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소음도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은 청각이 손상될 확률이 무려 2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런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비롯한 비타민 A, C, E를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A는 스트레스로 인한 달팽이관 손상을 예방해 준다고 보고도 되었고요. 비타민 E나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비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달팽이관을 보호해 준다고 보고되었죠. 그리고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스트레스나 소음에 노출되어도 아무런 부작용 없이 청각의 영구 역치를 의미하는 PTS와 일시적 역치 변화를 의미하는 TTS가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청각 역치가 높아지면 특정 소음을 제대로 청취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난청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A나 E의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이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복용해야 됩니다. 건강하려고 먹었던 영양제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면 안 되니까요. 특히 비타민은 개인마다 흡수율과 필요한 양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소음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은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기능의학 검사를 통해서 내게 꼭 필요한 적절한 양을 찾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